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과 인권 침해를 문제 삼은 건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하지만 정부 대표단은 물론 어떤 외교 사절단도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할 수 없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선수단도 보내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주 온라인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개 국가가 참여하는데 보이콧 논의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호주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ar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many of our closest allies, who share these concerns. 중국은 앞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반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미중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천 명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58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329명 적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고려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하면서 검사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역 선별 검사소는 지난달 하루에 700에서 8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 오미크론 변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달 들어 2.5배 수준인 1,7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2시간 정도 저희는 기다렸던 거죠. 오미크론이 그게 또 감염력이 너무 세다고 해갖고 그게 또 더 불안하더라고요. 코로나19 위험도는 수도권이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전국적으론 2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4%, 특히 서울은 89.1%, 인천은 93.7%까지 증가해 병상 여력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1,012명, 재택치료 대상자는 15,000여 명입니다. 전반적인 지표를 볼 때는 좀 더 악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중환자 대응 능력이 수도권에서는 이미 모두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과 병상 확충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과 성탄절 모임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내년 2월 도입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양측의 입장,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음악학원. 학원에도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면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수강생 60명이 잇따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 수강생 수가 더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마치겠다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비대면이 안 되니까 실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양대 교원단체도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율접종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습권보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500명대의 학생 확진자 중 99%가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13%에 불과한 12세에서 15세 코로나 발생률이 접종률 64%인 16세에서 17세의 2배나 된다며 접종의 효과는 확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 청소년 자신과 또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으로 또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더해도 5주면 충분한 만큼 2월 전까지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자가진단 누리집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접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학교 방문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살펴보니 긍정적 신호도 있었지만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말 4,500여 명에서 이달 초 만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치명률은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가우탱주의 한 병원에선 코로나 환자의 69%가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준증증 이하 증세를 보였고 입원 기간도 기존 8.5일에서 지난달 2.8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개개인이 가벼운 증상을 보인 데 이어 대규모 집단에서도 중증 위험이 감소하자 미국 감염병 관리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염기서열 일부가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아진 점도 치명률이 낮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임상 결과만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고령층에서 특히 높은데 남아공의 고령자 인구는 6%, 평균 연령은 28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치명률 부분은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층이 많은 나라에서 유행을 했을 때의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정부도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24명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경미하지만 낙관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령 위중증률이 델타보다 낮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방역 수준 조정에 부합할 만큼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판단해야 됩니다. 정부는 또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대체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선대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쥐꼬리였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청년과 광주 지역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민주당 전국민 선대위의 참석자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작심한 듯 각종 도표를 준비한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GDP 대비 1.3%에 그쳐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말 답답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거를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오미크론의 유입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현 정부와 다른 이재명 정부를 내세우며 정권 교체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것도 교체라며 아버지보다 자식이 나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기 민주정부는 아마 야당으로 교체되는 그 정부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유능하고 오후엔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을 방문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방역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